자, 안녕하세요. DYB 송파 캠퍼스 덕수고 대표 강사 김솔입니다. 학생 여러분, 혹시 학부모님도 계시다면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갈 생각에 엄청 설레고 기쁘고 공부할 생각에 신이 날 것 같은데요. 학생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별 내신 경향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예요. 오늘 신나는 여정의 순서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학교별 기출 경향. 우리 학교가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냥 문제 스타일만 안다고 뭐가 될까요? 학교별로 기출 킬러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 혹은 조금 특이했던 문제들 같이 살펴보면서 아,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은 알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대비 전략.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언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느냐 내신 시간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DYB에서 같이 쓰는 책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DYB에서 내신 플로우가 흘러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학교의 특징, 자 이제 여러분 애교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 영어 시험 대비의 포인트는 첫 번째 멀티태스커가 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다들 아실 텐데 말 그대로예요. 이것저것 다 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영역에 비중이 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골고루 다 건드려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 분배예요. 시간 분배? 설마 시험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네, 모자라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 분배에 집중을 해서 많은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문제들 경향 살펴보면서 우리 학교가 어떤 곳인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학교 시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학교들에 비한 거지 여러분 막 작년 생각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교과서 두 과에 독해, 부교재 세 강. 독해, 부교재 세 강이면은 보통 20문제 내외입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이 부분만 잘 건드려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성과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서술형 특징 보시면은요, 여기 잘 봐주셔야 돼요. 문제 속 문제라고 써져 있는 소문항 있죠?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한 문제인 척 두 문제 풀어야 되고, 한 문제인 척 세 문제 풀어야 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쌓여만 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작 문제는 그냥 순서 배열 이런 수준으로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나왔는데 그래도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나온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요. 기본 어법 숙지 필수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시험 범위 지문에서 다루는 어법 이외에도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 부분에 나온 거니까 맞춰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랄지 아니면은 문제 안에서 내가 이러한 어법, 문법 영역에서 지식이 부족해, 내가 이걸 몰라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겠죠. 땀이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뒤로 문제를 푸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법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법 숙지하고 가는 건 필수적이에요. 기본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고1 수준 문법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신 대비 전략 봐주시면은요. 첫 번째, 짜잘한 문제가 많아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 분배. 그래서 다양한 유형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빈칸도 그렇고 빈칸 완성이랄지 어휘, 글의 순서, 흐름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모든 유형이 골고루 많은 양으로 나와요. 좀 그런가? 그치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 문제를 통해서 꼼꼼하게 학습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봐주시겠어요? 초형 문항 대비. 기본적인 암기는
당연히 해주면 좋고 거기에 플러스로 흐름을 타면서 내가 지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장을 알고 있는 거랑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다르죠. 이 문장을 뭐 한국어로 써져 있는 거를 영작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가 올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문장을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의 학습이 확실히 되어 있어도 내가 이해를 해서 추론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1등급은 내 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할 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실게요. 자, 이거는 작년에 덕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교과서와 부교재 비중이 반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부교재 범위가 3강이 들어갔어요. 3강은 20문항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예뻐. 20지문, 중간, 기말 둘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20문항씩 들어갔고요. 이 중에 중간고사 어법은 7문항, 어휘는 8문항 주제가 되었었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서술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났냐면 작년에 기말고사에서는 서술형이 나왔어요. 5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기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학교 시험 유형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유형이 나올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지문 전체를 파악해서 어법상 틀린 부분 골라내기 문제가 나와요. 보시면은 투부정사 나오죠? 전치사의 목적어 나오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시간 분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예상 어법 학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해요. 다음 문제도 봐주시면 그냥 이렇게 싹 풀어봐봐요. 앞서 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인데 문제에는 밑줄 친 A, B, C, D, E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밑줄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 밑줄이었거든요. 다 밑줄이어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답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뭐 할만하네, 그럴듯하네. 근데 여러분 경험해본 적 있잖아요. 시험지로 보면 텍스트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밑줄까지 쳐져 있다?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암기 플러스 예상어법 이쯤에서 얘가 페이크로 등장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예상해서 학습해 두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나오니까 시간 분배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런 문제는요. 지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고 하이라이트 써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변형된 거예요. 원래는 교과서에 rather than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 분명히 봤던 것도 헷갈리게 돼요. 문장을 외워도 의미를 모르고 응용이 안 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형에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어법 문제예요. 근데 D 굉장히 단순한 유형이잖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근데 얘를 단순 암기만 하고 응용을 할 수 없어? 그러면은 풀기에 맞나? 아닌가? 확신이 안 들어요.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상응하는 어휘력까지 같이 갖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유형이 다양하다. 그렇기에 어법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다양한 유형을 얹어서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목표도 다 다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는 잘하고 싶어. 상위권이 목표야.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반복적인 내용 파악을 통해서 교과서를 완벽하게 통달을 하는 게 도둑질 비결이에요. 얘를 일단 깔고 가셔야 돼요. 어법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을 같이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줄 거고요. 나는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바로 얻고 싶어. 난 투비 상위권이야.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것을 도전하는 것보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기본 개념에 충실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겁니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는 약간 캡처를 했으면 좋겠네.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언제 수업을 하느냐? 자, 읽어볼까요? 3월 20일 월요일부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 들어가게 되고요. 주 5시간 나눠서 2시간 30분씩 주 2회, 월, 수 7시 반에서 10시까지 수업합니다. 캡처 하셨나요? 네, 찍고 보내주세요. 보내버려, 친구한테. 너는 올 수밖에 없다. 너는 김소랑 같이 김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표도 알았고, 초반에 소개할 때 DYB 내신 플로우를 같이 살펴보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DYB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내신 대비를 하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 범위가 방대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혼자 대비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험 대비 방법을 알려줘도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할까요? 플로우를 타러 가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시험 범위 넓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에 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짐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내신 범위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여기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듣기 단어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달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놓치는 부분 없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 내신 플로우 보시면은요. 1, 2, 3, 4 수업 응용, 꼼꼼, 분석본, 파이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12단계고요. 그리고 꼼꼼 분석본과 파이널은 우리가 시험에 직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책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암기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교재별로 최대 12단계의 응용 문제를 제공합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죠? 자, 이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자, 다음 페이지에 한국어 쓰기, 영어 쓰기 나옵니다. 그리고 빈칸이 뚫려 있고 어법, 어휘 고르는 파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빈칸 뚫려 있는 부분이랑 어휘, 어법 고르는 파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미친 듯이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기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어. 빈칸이 뚫리면 어떤 어휘가 나올 수 있어. 어법에서는 이 부분을 시중에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이러한 문제 유형들로 선 암기 후에 체크하면서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암기가 아무래도 나 힘들다. 나는 상위권보다 투기 상위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문장별로 핵심 포인트 파악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상 문제. 그냥 지문 외우고 지문 분석하고 끝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봐야 돼요. 문제는 최대한 많이 다양한 유형으로 접해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술형과 어순 배열도 대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제 유형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핵심 콕콕이에요. 이거는 이제 GYB에서 픽 센텐스 만들고 여기서 정리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 뚫어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우리가 마무리 학습하는 과정에서 적용시키고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자료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DYB만의 손필기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거의 전 범위의 손필기본을 다 만들어드려요.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드리고 어휘, 어법 나눠가지고 색깔펜으로 표기해서 보이시죠?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립니다. 게다가 미니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쉽게 공부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석본이랑 손필기본은 달라요. 분석본은 뭐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뻔하게 알 수 있는 어법이나 문장 구조가 아니라 손필기본은 출제 가능성의 포인트를 두고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도록 하죠. 어디서? 내신 대비 적중 사례에서.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수업을 하면서 각각의 그 학교의 전문가가 되시기 때문에
특히 직전 수업에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 직전 대비 시뮬레이션에서 적중률이 엄청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 수업까지 함께 참여를 한다면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직전 대비 자료에서 어휘 문제 예문 그대로 나왔고, 서술형도요, 마찬가지로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했다, 시험 전날에, 이거 한번 써봤었는데 시험 보는데, 내가 썼던 거야. 그대로 줄줄줄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이. 자,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손필기 자료에서 본문이 변형된 서술형 예상 문제가 적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확대해줘야겠죠? 이런 거 otherwise 한번 보면은 얘는 그냥 문장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풀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otherwise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부절로 시작해서 쓰게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손필기본에 있었잖아. 그러면 이걸로 공부했으면은 그대로 기억이 나니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적중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여기서도 문제를 보면은 아래 요약문의 빈칸을 완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하고. 자,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 쭉 나오고 손필기본에서 요약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현명한 선택하기 위한 방법하고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 내용이 아니라 요약문 문제라 본문 변형 문제예요. 근데 서술형에서 적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듣기 문제도 놓칠 수 없죠. 듣기 놓칠 수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 자료랑은 다른 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상당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DIB는 대형 학원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치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형 학원이지만 1대1 밀착 케어가 장점이라고 이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학생별로 장점, 단점 빠르게 파악해서 약점 보완하고 장점 극대화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잖아. 내신 대비 때도 당연히 같이 흐름 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슬슬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석을 했거나 지각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은 집중이 안 되네, 약간 힘드네 이럴 때가 있어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날 수업을 했던 내용을 영상을 다시 한번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됐거나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 영상 보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에 공백이 없게 하는 게 영상 제공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위클리 플래너예요. 모든 반이 같이 나가요. 그리고 여기 오늘 할 일 써져 있죠? 우선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획을 짜긴 했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단 와보시라니까요. 혼자 하기 빡센 거에 지금 슬슬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같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보답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분석은 작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에요. 우리 학교가 이제 자료가 작년부터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걸 북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교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간고사가 쉬워서 그것만 믿고, 난 괜찮아 하고 준비하다가 틀려버린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 유형 살펴본 거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준비시켜 주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 여기 너 이름 들어가는 거야. 작년 고3 입결도 괜찮았고요. 좋았고요. 고등 내신은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지금 시간 관계상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설문지 링크로 받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저도 수고했고 같이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